유호주는 다양성이다. 경기도 의회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경기도민들의 다양성도 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이주민들도 있고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옆에서 언제까지 우리 경기도 의회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 의회의 다양성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처음 거리로 나섰던 것이 2011년에 동두천에서 미군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지역에서 함께 이 진상 규명과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함께 기획하고 대응하면서 함께 시작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였는데, 그때 우연찮게 아는 분이 선거를 출마하셔서 그분 선거를 돕다 보니까 정당에 가입하게 되었고, 또 정당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기회 속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정치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의제들을 한번 풀어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주민의 문제라던가 성소수자들의 문제라던가 그런 도민들의 이야기를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누군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역할들을 저는 가감없이 경기도 의회에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제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라는 것의 기능인데,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표가 되는 이야기들 아니면 이권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가 27살에 당선이 됐는데 저는 저의 당선에는 다양한 정치를 해보자, 아니면 또 뭐 정치의 교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의회에서 제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지촌 여성에 관한 조례들을 하나 개정을 했는데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2022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미군 위안부라고 불렸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당신들이 왜 국가폭력 피해자냐라는 혼란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일하던 곳에서 도망치면 경찰이 이분들을 체포해서 다시 가게 업소에 데려다 놓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었고요.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강제로 가둬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주도의 집단 국가폭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만큼 경기도도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조례로서 이분들이 명확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분들을 기념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창구를 열어주는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셨고, 국민의힘의 평택 지역의 김근종 의원님께서도 따로 전화 오셔서 본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못 챙겼었다. 네, 의원님께서 이걸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 상임위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도 추경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에 저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도 무서워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간의 연대를 끊어내게 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에는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돼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도 저희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연대하고 있다. 우리들은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4호선, 그리고 8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다양한 철도들이 이제 깔려 있고 9호선이 확정이 되었고 6호선 등도 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철도역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옮겨낼 것인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동수단이 뭐 마을버스가 될 수도 있고 시내버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상버스 보급률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저희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전철역이 하나 생기면 그 역으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버스의 저상버스가 정말 너무 없어요. 대부분의 노선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쪽은 신도시 지역이라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 유아차를 끌고 전철역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유아차를 버스에 실을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어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냐면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려면 차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동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먼저 해놔야지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화석연료를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으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다산 신도시도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되는 왕숙 신도시도 있는데요. 이 신도시들을 어떻게 잘 완성시키고 조성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가에 논의가 없거든요. 이 점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살의 저를 다산동 양정동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뽑아주신 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정치인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번 교체해봐라, 아니면 기존의 정치 문화를 바꿔봐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대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곁에 잘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 곁에 필요한 정치인 한 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 한 사람의 의원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